안녕하세요. 다육하우스입니다. 우리 요 레몬나무가요, 이제 이렇게 뼈만 남았습니다. 저기 호랑나비 그 애벌레가 다 뜯어먹고 이제 한 이틀 전부터 한 마리 있었는데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저께 그 숲 해설가님들이 오셨는데 새가 다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 저기가 안 된다고 하거든요. 번데기가. 그런데 나비 부전나비 애벌레인지 저기 애벌레인지는 모르는데요. 우리 이거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려담쟁이. 그리고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담쟁이, 이거 저기 무늬 담쟁이거든요. 이거 황금 담쟁이, 무늬 담쟁이가 아니라 황금 담쟁이인데, 요렇게 노란색 담쟁이인데 이거 입장을 다 갉아 먹었어요. 이게 단풍이 그렇게 이쁘다 그러는데, 이것도 단풍이 이쁘다 그러는데 이렇게 다 갉아 먹고요. 앙상하게 이렇게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배추벌레 같은 거 초록색 있죠. 그게 3마리가 있어갖고 예, 제가 일단 잡았습니다. 이건 뭐 다 갉아보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게 뭐 부전나비 애벌레인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3마리가 있어. 3마리가 갉아먹었는데 이렇게 많이 갉아먹었어요. 이렇게, 이거 좀 보세요. 완전히 초토화가 됐답니다. 몇 장 남았어요. 근데 이거 좀 보세요. 똥도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참, 야, 여기 똥도 떨어지고, 요즘 부전나비가 이제 막바지 알을 놓고 막 있어요. 우리가 알을 놓고 나면 저기 나비는 죽는 것 같아요. 가끔가다 나비 시체들이 막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피가루, 이렇게 계피가루를 이렇게 뿌려 놓으면 여기 냄새가 나는지 이게 못 와요. 이렇게 못 오는데 이쪽으로는 어떻게 계피가루가 없어서 그런지 지금 보니까 이 계피가루가 하나도 안 뿌려져 있네요. 이쪽 방향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요런 데 뿌려놨으면 냄새가 났을 텐데, 그쵸? 이게 알을 어디서 부화가 돼서 나왔는지 이렇게 돼 있어요. 계피가루를 한번 이렇게 뿌려놔 보세요. 요렇게요. 요렇게. 바위솔이고 다육이고 이렇게. 이게 냄새를 맡고서 못 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원리는 모르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피가루를 사용하고부터 별 피해는 없이 잘 지나가요. 그리고 나비가 이쪽으로 못 날라와요. 저쪽에는 막 날아다니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세요. 군데군데 이렇게 놔두거든요. 냄새가 나게끔. 요게 물을 주면은 요 계피가루가 또 밑으로 아래로 스며들어가요. 하초가 잘 됩니다. 또 계피가루가.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놔두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여기 딱 하나, 여기 제가 여기 알을 놓고 가서 요걸 적심을 했어요. 지금 딱 하나 그게 피해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바지에 부전나비 피해 없으시도록 이렇게 해 보시고요. 요 계피가루를 어디서 사냐고 여쭤보는 분이 많으신데 이게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1kg일 거예요. 아마 이거 쓰시면 여러분들 한 1년 쓰실 거예요. 저는 1년에 요거 한 2개 쓰거든요. 1kg네요. 요게 마트에, 식자재 마트에 있어요. 막 지역마다 식자재 마트가, 큰 마트가 많잖아요. 거기에 있어요. 식자재 마트에 가루로 돼 있어요. 이렇게 가루로 돼 있고요. 가격은 8,000원 전후로 합니다. 인터넷에서도 뭐 한 9,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님이 댓글에 그렇게 달아 놓으셨는데 저희 또래는 뭐 인터넷에서 막 사는 게 좀 편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자재 마트에 한번 가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부전나비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아침마다 저도 이렇게 시청자님이 질문하시는 게 많아서 이렇게 적어 갖고 나옵니다. 멀똥이 되나요 하고 이렇게 어떤 특정한 식물을 월동이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나무류를 사셔가지고. 그런데 요렇게 어린 묘목은 월동이 된다고 해도 요런 어린 묘목은 월동하기가 어려워요. 요렇게요. 제가 저기를 해본 결과 백일홍,
월동이 중부에서는 월동이 잘 안 되지만 백일홍 중에서도 빨간 거 다이너마이트는 월동이 잘 된다고 하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12,000원짜리를 사다가 노지에 심어봤는데 월동이 안 됐어요. 여름 되기 전에 사다 심어갖고 뿌리 활착은 잘 됐겠죠? 그런데 월동이 안 됐어요. 죽어요. 어느 정도 큰 것도 40-50cm짜리 이렇게 사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월동을 시키시는 분은 보온을 정말 잘 해주셔야. 작년처럼 그렇게 추우면은 큰 모목도 다 죽었어요. 저희 신우네 집에 정말 큰 백일홍이 죽었어요. 그 정도로 죽으니까 요런 어린 모목들은 월동이 된다고 해도 화분에, 올해는 화분에 심으셔갖고 베란다 월동을 할게요. 노지 월동은 남부에서는 괜찮지만 중부에서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런 것들은 월동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월동이 된다고 해도 어린 묘목은 올해 한 해 더 키워갖고 내년 봄에 월동을 시키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도 요거 무늬병꽃을, 월동 잘 됩니다. 병꽃이 월동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어리기 때문에, 이 묘목이 너무 어려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일단 화분에다 심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조금 추운 데 있죠. 그쪽에서 이렇게 월동을 시키려고 일단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참고로 요 무늬꽃땡강은 작년에 제가 여름에 6월 달에 사다 심었는데 굉장히 작았어요. 손으로 한 뺨 정도 되는 거였는데 그 추위에도 월동을 잘 했습니다. 요거 꽃땡강은 잘 됐어요. 아주 작은 거였어서 지금은 커서 이렇게 됐지만 작년에 사올 때는 진짜 요렇게 한 뺨 되는 요런 거를 요 정도로 사갖고 와서 6월 달에 심어서 뿌리를 잘 내렸는지 월동을 잘 했어요. 요거 작년에 사다 심은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나무 심을 때, 노지에 나무 심을 때, 화분에 심을 때, 나무 심을 때 팁 좀 주세요. 아니면 어떻게 심나요? 뭐 이러시는 분이 많으신데, 노지에 심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큰 나무나 작은 나무나 심을 때는 나무를 구덩이를 파고서 흙을 터는 경우도 있고, 그 흙을 보시고 흙을 털고 심을 때도 있고 그냥 심을 때도 있잖아요. 그 상토가 많이 섞이지 않고 마사나 막 이런 게 섞여 왔을 때는 그냥 심으셔도 돼요. 그냥 심으실 때는 구덩이를 파시고 그거를 분을 빼서 넣으신 다음에 물을 일단 주세요. 주위에 호수로 물을 아주 흥건하게 주시고 흙을 좀 넣으시고 물을 주시고 또 흙을 마지막 다 덮고 나서 물을 충분히 주셔야 돼요. 그 주위에 있는 그 흙에다가 나무 심을 때 예전에 보시게 되면 나무를 심으면서 물을 주면서 그 공기를 빼가면서 흙이 잘 이렇게 가라앉도록 나무를 심잖아요. 그런 거를 참고해서 심어주세요. 화분에서도 원리는 마찬가지인데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작은 거는 다 주고 나서 한 3번 정도 물을 주죠. 그 정도로 물을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주시고 쭉 빠진 다음에 3번 정도 물을 충분히 간수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뿌리파리가 생긴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유튜브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보셔서 알겠지만 뿌리파리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고 있어요. 근데 뿌리파리가 저도 봄에 생겨요. 2월 무렵에 추웠다가 따뜻해질 무렵에 생기더라고요. 뿌리파리가. 그런데 그 뿌리파리를 생기는 원인이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농장을 하시는 전문가님 말씀은 상토를 쓰게 되면 상토를 쓰거나 숙성되지 않은 거름 있죠. 퇴비. 그런 거를 쓰게 되면 퇴비도 막 1년 이상 충분히 숙성된 거 이런 거를 쓰면 괜찮은데 금방 숙성이 많이 되지 않고 나온 이런 퇴비를 썼을 때 그다음에 상토를 쓰게 되면 상토가 3개월 정도 있다가 부패가 되잖아요. 그분도 부패가 되고 썩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썩을 때 나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뿌리파리가 그 습하고 있죠.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뿌리파리가 생긴다고 해요. 근데 저는 상토를 전혀 안 쓰잖아요. 저는 바특을 쓰고
또 이제 일부 용토를 써요. 용토를 큰 포대를 한 포대 사다 놓으면 저는 거의 1년 가까이 써요. 그래서 지금 아직 용토를 트지를 않고 있어요. 용토는 쓸 때는 지금 이제 뭐 사랑초나 이런 거를 심으면은 내년까지 꽃을 보고 여름이 될 때 캐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일부 상토를 쓰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그 재활용이 나온 흙을 쓰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용토를 사용하고 계신 댁에서 보면 이 뿌리파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뿌리파리 그 생기는 원인은 그래서 생긴다고 하니까 이제 용토를 쓰시지 마시고 상토나 배합토, 거기에는 피트모스가 많이 들었고 코코피드 있죠. 코코넛 가루 빻아서 만드는 게 좀 적게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것도 조금 좀 혼합률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용토를 좀 사용해 보시고, 이게 그 부전납이 뿌리파리가 생기게 되면 이것도 어떤 분 영상에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사용은 해보지 않았어요. 돼지 감자 있죠. 돼지 감자 이파리나 줄기 같은 거를 삶아 가지고 그 물을 화분에다 뿌리고 그 화분 있잖아요. 화분에다가 농도를 좀 옅게 해갖고 화분에다 뿌리면 뿌리파리가 완전히 안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돼지 감자가 막 이 바깥으로 조금 나가면 뭐 엄청나게 많은데 서울에서는 조금 좀 구하기가 그렇죠.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돼지 감자가 많잖아요. 저희 집에도 돼지 감자를 제가 몇 개 갖다 심었다가 아주 난리가 나서 캐내느라고 너무너무 혼이 났었어요. 그렇게 해서 돼지 감자를 그 줄기나 잎을 다 가능하대요. 좀 잘 나와가지고 삶아서 그 물을 그 화분에다가 부으면 뿌리파리가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생기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농약도 있어요. 농약도 뭐 비카드나 뭐 뿌리파리 생기는 거 이런 거 농약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약사에 가시면 뿌리파리 하는 그 농약이 있어요. 그 농약을 치시는 방법이 있고 이런데, 원천적으로 상토를 쓰게 되면 뿌리파리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생기지 않게 하시려면 상토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흙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정말 그 아파트나 베란다에 이런 데서는 뭐 흙을 사서 쓰셔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좀 사셨을 때 조금 좀 신경을 써서 좀 해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 흙에다가 또 그 뿌리파리 생기기 전에 토양살충제라고 있는데 그거를 뿌려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저도 그 토양살충제를 조금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많이 쓰면은 또 하초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미리 섞어 놓는 편이에요. 요렇게 흙이 이렇게 사용하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흙에다가 토양살충제를 좀 섞고 섞느라고 제가 수저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요. 요거를 조금 토양살충제를 이렇게 요만큼 진짜 쬐끔이요. 여기 티스푼으로 한 반 스푼 정도 가지고 와가지고 살살살살 뿌리고, 여기에다가 그 살균제를 좀 뿌려 놓기도 하고요. 나죠 한 2-3일 지나서 이제 이거 EM 용액을 뿌려갖고 요거를 좀 흙을 요렇게 좀 되살려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하는데 괜찮아요. 그냥 여기에다가 요렇게 하셔가지고 또 나중에 이제 유박 거름을 좀 한 주먹 넣고 나머지를 조금 좀 보충해 갖고 하초를 심거든요. 그래서 하초를 심는데 별 이상은 없어요. 요런 거 다 그냥 재활용해서 심었어요. 이 용담도 그렇고요. 요렇게 해서 요 용담은 새로 제조를 해서 심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내년에 요거를 땅에다 심을지 어쩔지도 몰라서 요 용담만큼은 자꾸 실패를 해서 새로 새 흙으로 했고요. 요런 건 다 재활용으로 했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게 그 바위 장대인데요. 요렇게 보시게 되면 밑에 여기 요 하얀 거 보이죠? 요렇게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요렇게 덜쳐봤더니 제가 이렇게 높게 심었어요. 기아장 여기보다 이렇게 붕긋하게 심어서 배수를 잘 되게 했는데도 요게 요렇게 누워 있었거든요. 요렇게
한 이틀 전부터 이게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위에도 보세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끼었죠. 이렇게 끼어갖고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곰팡이약을 제가 쳤어요. 이쪽으로도 생기고 다 생겼거든요. 이렇게 여기 뿌리에 이걸 안 털고 심었어요. 제가 여름에 이걸 갖고 와서 안 털고 이렇게 심었는데 이렇게 여기가 뭐 생기고 있어요. 밑에만 보충을 하고 요게 까칠하다고 요게 검색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뿌리를 안 털고 심은 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요렇게 있는데 약을 일단 치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찬바람이 나면 요렇게 안 털고 심은 거는 뿌리를 깨끗하게 털어서 심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잘 버텼는데 요렇게 그 흙이 상토에서 이렇게 오면 요런 부작용도 생겨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버텼는데 조금만 더 버텨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약을 일단 치고 이렇게 있습니다. 분갈이는요, 온도가 아침 온도는 지금 22도, 23도 떨어져 갖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우리 중부 지역에서는요, 낮 온도가 31도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어저께도 31도, 오늘도 31도, 소나기가 쏟아지는데도 낮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아직 제가 분갈이를 못 하고 있어요. 분갈이를 시작을 하려면 낮 온도가 27, 8도 정도로 떨어져야지 안전하게 분갈이를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지금 막 이제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분갈이 한 일주일만 참아 보세요. 이제 내일 모레 며칠 동안 지금 이제 비가 오잖아요. 소나기 예보가 있어요. 그 소나기 지나서 보니까 기온이 많이 떨어져요. 그 많이 떨어지니까 쟤는 지금 미리 하시게 되면 또 관리하기가 조금 좀 그렇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그 분갈이 해놓은 거를 보니까 아직도요, 활착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한두 개씩 죽은 게 나와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자구들은 꽂아놓으면 엄청 잘 사는데도 이렇게 죽은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니까 한 일주일만 참았다가 하세요. 아직도요. 아직도 빠른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다육이 제라늄도요. 급하신 분들은 막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직 조금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일주일 참으셨다가 하시고 무너지거나 이런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은 하셔야 되죠. 아직 그냥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는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세요. 본격적으로 하시는 거는 제라늄 카랑코에도 마찬가지고요. 요런 서린장류들을요, 무너진 건 할 수 없습니다. 무너진 거는 하셔야 돼요. 그때 돼서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 오잖아요. 어저께 소나기 같은 거 와가지고 비 좀 맞은 다육이나 바이솔 있죠. 그런 거는 오늘 내일 또 오는 비는 안 맞췄으면 좋겠어요. 한 번으로 좋게요. 막 이게 아직도 물 받아들이는 게 이제 물 먹은 아이들은 좀 빳빳해졌잖아요. 근데 굶어가지고 이런 아이들은 한나절 정도 맞추시고 너무 계속은 안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바이솔도요. 아직은 물 먹고 낮 온도가 이렇게 30도 이상 올라가니까 이게 좀 보세요. 엄마도 이렇게 갑니다. 아직. 그래서 안심하고 물 주기에는 아직 빨라요. 그래서 비를 한 그 정도 맞추시고 계속 줄줄 맞추시는 거는 아직은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며칠 지금 비 일기예보에 비 예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비는 계속 맞추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육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